전체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의 모든 기술과 제품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삶에 대한 이해가 먼저 중요하게 필요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불행하십니까? 아침에 출근 전 불행합니다. 그 다음에 한밤중에 불행해요. 또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거죠. 행복하신 건 언제냐면 점심 직전이에요. 지금 이제 점심 직전이 되고 있죠. 퇴근 전에 또 행복하시고요. 매우 급격히 행복해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많이 행복하신 날이에요. 그러다가 개그 콘서트의 마지막 음악이 나오면 그냥 화가 납니다. 내일 또 회사에 가야 되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이런 반복된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삶에 대한 어떤 흔적들을 가지고 우리의 현재의 삶을 조망해보고 미래를 예측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언제 전화하십니까? 엄마에게? 화, 수, 목금에 전화하세요. 월요일은 바쁘거든요. 아빠는요? 전화 안 합니다. 아빠 머릿속에 없어요. 생각이 나야 전화를 하지요. 술 마시는 날은 금토일이고요. 술 마시고 싶은 건 월, 화, 수예요. 항상 생각이 행동보다 선행합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재면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노는 날은요, 토, 일, 월이죠. 그러니까 몸살은 일, 월, 화예요. 놀았거든요. 책 읽는 날은 화요일이에요. 제가 책을 낸 회사의 출판사가 세멘파커스라는 회사인데 이 대표이사는 벌써 5년째 화요일날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화요일날 낸 신문 광고가 가장 높은 리스판스를 얻었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에 대한 단초가 됩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화요일을 모델하는 게 뭘까요? 월요일날은 너무 바쁘고요. 수요일날은 피곤하죠. 화요일은 적당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요일날 산책, 운동, 독서하면서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이해하면서 우리 삶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이 무한 반복되지만 반복되는 속에 패턴이 영원히 일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죠. 저희가 최근 4년 동안에 수십억 건의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때 일상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요. 일단 스트레스가 늘고 있죠. 그리고 희망이 줄어듭니다. 뿐만 아니라 감동이 줄고 있어요. 레미제라블이 왜 히트한지 아시겠죠? 한국에 살면 미저러블해. 그런데 소소함이 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면 현재를 즐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까르페디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소소한 거에 대한 일상의 만족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갈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알이라는 표현이 옛날에는 나쁜 거였어요. 깨알 같은 글씨, 작은 것들, 하찮은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깨알 같은 일상, 깨알 웃음 이런 식으로 작은 것들에 대한 소중함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언어는 사회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의 우리의 감성의 변화가 언어에도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서울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여가 활동들을 봤을 때 산책이라든지 걷기 같은 행동들은 늘 수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하루를 온전히 써야 되는 여행 같은 부분들은 줄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 늘어날까요? 우리가 했던 일상 중에서 요리가 취미로 떠오릅니다. 이제는 요리는 예전처럼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리를 하는 행위를 즐기는 형태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성 랩에서도 예전에 요리는 성실하고 편안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하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즐거운 걸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요리의 감성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건강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즐거운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리를 도와주는 산업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예전 같으면 건강한 요리였다면 지금은 보여줘야 됩니다. 요리의 결과가 예뻐야 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을 만큼 예쁜 그 과정을 찍어낼 수 있는 형태의 요리기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행위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함의가 바뀐다면 그 함의를 추론하기 위한 정보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결과를 봐왔습니다. 트랜지션, 로케이션, 클리스트링 같이 결과를 봤지만 그 결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인풋의 수렴이거든요. 그에 결과를 안다고 해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 변수가 늘어나면서 날씨, 계절, 유동인구 같은 걸 통해서 그 결과를 좀 더 리치하게 해석하는 시도를 했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언더라인 리즌이 중요합니다. 사회 흐름,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기분과 정서를 알게 된다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왜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무엇인가 그들에게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이해예요. 근데 우리 75명은 전부 다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다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75명에게 전부 다 다른 서비스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는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이 속에 패턴을 보고 싶습니다. 고도를 올리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욕망의 현재의 움직임과 미래의 예측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의사가 됐을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